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이 만약에 붕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다. 이런 감성적인 담론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현실주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생존이나 세력 균형, 군사적인 비용, 외교적 거래,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익 계산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생존이어야 한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을 언젠가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북한은 핵무장을 한 적대 세력이고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체제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스스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나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많죠. 이 말은 뭘까요?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기다리는 반쪽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장 적국이자 동시에 상황에 따라 거래해야 할 상대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우린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는 여러 조건과 변수가 겹쳐야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평양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 북한 전역을 통제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평양을 선점해야 합니다. 평양을 먼저 장악하면 북한 정치 중심, 행정망, 엘리트, 군 지휘체계, 대외 대표성 등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평양을 잡으면 이후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붕괴가 발생되면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중국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 통제, 난민 차단, 감시 체계, 구금 송환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를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난민 유입 차단과 불안정의 중국 유입 방지를 우선시한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붕괴는 세 가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대규모 난민의 유입, 둘째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 불능, 셋째로 미국과 한국군이 북상해서 중국 국경 가까이까지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적으로는 평양까지 빨리 가고 싶죠. 하지만 중국보단 빨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사실 중국보다 빠르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 관련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1차 목표는 이겁니다. 휴전선 이북의 제한된 완충지대 확보. 통일이 아니라 생존. 평양 점령이 아니라 수도권 방어 중심 확대. 북한 전역 장악이 아니라 중국 남하와 북한 잔존 무장 세력 남하를 차단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완충지대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한미 중심 안정화 구역을 만들거나 유엔 또는 다국적 명목의 관리 구역을 만들거나.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엔은 선행 의사결정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장 경계해야 할 행위자가 중국인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중국은 거부권을 쥐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 역할 못하는 유엔한테 이걸 맡기느니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미 중심으로 안정화 구역을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줄 거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아니죠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억제, 동맹 부담 증대해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 전략과 2026년 국방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이 모든 지역과 이슈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는 한국군이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국은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재정렬되고 있다고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미국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이 책임져라. 우리는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한국의 통일전쟁이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남하를 막는 인도태평양 방어전이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포장해야지 미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식의 통일서사는 미국에게 이제 설득력도 없고 부담스럽기만 하죠. 하지만 중국의 전략공간 확대, 일본 방위선 붕괴 같은 부분은 상당히 거슬릴 거예요. 여기서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미국의 의지는 우리가 불태워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알아서 한국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이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투자 대비 수익을 보고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쓸모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현실주의죠. 동맹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거래가 된 세상이에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 이유는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치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겠죠.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일본과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과거사 문제 있죠? 독도 문제, 식민지 문제, 반일 감정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급변사태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생존 전략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행위자입니다.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도 한반도는 중국에 대한 자기 방위선의 앞마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이 북한 지역,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일본은 동해와 스시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직접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방위선은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이제 규슈와 혼슈 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2025년 일본 방위성이 이미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가 한반도에서 안 막으면 다음 방어선은 스시마와 규슈다. 이건 한국이 일본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자기 생존 때문에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히 일본의 역할은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 해상, 공중, 후방 지원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내 여론상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상에 들어오는 건 정치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일본이 동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해상을 차단하고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고 주일 미군 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죠. 여기서 표현도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해상 봉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봉쇄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봉쇄는 전쟁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에게 명분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표현은 해상 차단, 확산 방지, 불법 무기거래 차단, 난민 이동 통제 이런 식이 돼야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봉쇄에 가까워야 합니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바다는 세 가지 위험을 가집니다. 북한 고위층이나 군벌이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고요. 핵물질이나 미사일 부품, 화학무기 관련 물자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3국 해상 루트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한국 해군만으로는 동해와 서해, 남해, 후방 해상 교통로까지 전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군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일 협력을 바로 군사적인 동맹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또 국내 정치가 터지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경제 안보부터 묶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협력을 군사동맹이라고 하면 반발이 크겠지만 에너지 안보, 반도체 공급망, 자원 공동구매, 해양 감시 이런 쪽으로 쪼개면은 훨씬 현실적이면서 받아들이기 쉬워지죠. 즉 한일 결속은 간판보다는 기능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표면으로는 실무 협력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이 실무망이 바로 준 동맹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과 일본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중국 견제 블록을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공동체 형성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고 한일 결속이 가능하다고도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대체하는 완전한 독자 한일 동맹은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그것을 그렇게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벗어나기 어렵고 한국도 한미 동맹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내고 병력을 더 쓰고 중국을 견제하는 건 좋아하지만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안보 블록은 싫어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선 이런 거죠. 너희가 더 부담하는 건 좋아. 근데 지휘권, 기술 통제, 정보망, 핵 확산 통제는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최적의 답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배제하진 않는데 미국이 줄어들어도, 미국의 비중이 줄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한일 실무 결속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규정점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한을 별개의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이 그저 우리 남남돼서 그냥 갈 길 가자 하는 이런 평화적인 신호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의 두 국가로는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유사시에는 남침을 통일전쟁이나 내전이 아니라 외국 정벌로 정당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민족이라는 틀은 전쟁에서 일정한 정치적인 제약을 만들죠.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외국, 적국으로 규정하면 민간인 피해나 도시 공격에 대한 내부 선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두 국가로는 평화롭게 따로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정치적인 제약을 줄이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감성적인 통일론에만 머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면 대한민국도 현실에 맞게 전략적인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북한 급변 사태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북한 주민 문제죠. 기존 통일론에서는 북한 주민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헌법상으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현실주의적 위기 관리에서는 이것도 좀 복잡해요. 북한 붕괴가 오게 될 경우에는 수십만, 수백만 단위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주민, 군인, 보위부 인원, 당 간부, 범죄 조직, 무장 세력 다 있겠죠. 중국 정보망과 연결된 인물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한다 하는 방식이 행정적으로 감당이 될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에도 맞는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을 완전히 외국인으로 취급하면 이건 한국의 정통성과 보호 명분이 약해지죠. 따라서 현실적인 접근은 특수난민이나 특수보호대상자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을 감정적으로 동포라고만 부르지 말고 위기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도 해야 하고 임시보호, 보안심사, 단계적인 수용, 아니면 국제 지원 연계까지도 가능한 행정범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 주민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송환해왔다는 분석도 여러 자료에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반대로 북한 주민 보호의 명분을 유지하되 무제한적이고 무질서한 수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도주의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인도주의도 행정적 능력,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은 민족의 혈연적 동질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드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비단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근대로 올 때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사랑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좋아서 협력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한국 입장을 존중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민족적인 동포의식에서 핵을 내려놓거나 하지 않을 거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봐야죠.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나는 중국의 억제 전초기지다. 나를 버리면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 일본에게는 이렇게 보여야죠. 내가 무너지면 너희 방위선은 쓰시마와 규슈까지 밀려버린다. 중국에게는 또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북한에 들어오면 한미일 전체와 충돌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다른 협상을 진행하면 중국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카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북한 내부 세력에겐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살길과 거래의 출구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 국제사회에는 이렇게 보여야겠죠. 난민, 핵, 무장세력, 질서 붕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주체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바로 통일 감성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 전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남하를 막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요. 평시에 한일 경제 안보나 해양 감시, 국방 군수망을 조용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미국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겠다고 하되 그 대가로 다른 전략자산이나 고급 정보의 공유, 작전의 유연성 같은 걸 요구해야 하고요.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은 평양 점령 욕심보다는 휴전선 이북의 완충지대 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 일본은 해상 차단을 해주고 미사일 방어, 주일 미군기지, 병참 지원으로 묶어야 합니다. 중국에게는 한국이 북한 전역을 흡수하려는 게 아니라 남하와 혼란을 막는 그 확산을 막는 제한적인 안정화 작전을 한다는 명분을 던져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원래 불편하고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민족의 감정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요. 중국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우리 보호자가 되지 않고 일본은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전략적으로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달라져야겠죠. 통일을 말하기 전에 생존 설계를 해야 하고요. 민족을 말하기 전에 국경하고 병참을 봐야 합니다. 동포를 말하기 전에 난민 관리와 보안 심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동맹을 말하기 전에 거래 조건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한반도 급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아니라요. 정확한 질문은 북한 붕괴가 한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한미 중심 안정화고요. 일본의 해상 미사일 방어 지원, 그리고 중국 남하 차단, 제한적인 완충지대 확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통일은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그 첫날, 첫 주, 첫 달에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